김건희 여사 구속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검찰 정권인데. 아니,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또 명예훼손으로 또 구속하면요. 네. 알 수 없지만. 하나. 네. 모든 가능한 것이 다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가능한 모든 수가 다 나올 그럼 것이다. 다 나오지. 결과적으로 그러면 미래 권력인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이 실릴 것이고 윤석열 미래 권력이 그때까지 네. 한동훈이 지속되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요? 그럼 그 사이에 또 총선 공천 파동이 나고 네. 김건희 리스크가 있으면은 네. 저는 네.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만 터져도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러갈 거예요. 물러간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선거 가운데요? 비대위원장을 또 바꿉니까? 아니, 지금 선거 유불리가 아니에요. 김건희 영부인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문제지. 지금 국정 제1호는 보호에 있는 거예요. 보호. 예, 네. 보호. 영부인 보호. 이게 맞습니까? 이게 참 이게 너무 허탈해서 이게 우리 그렇게 나라가 장윤성 기자가 목소리가 적어지면은 네. 취재 편의점이 잘 안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파동 혹은 김건희 리스크 둘 중에 하나만 터져도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그게 뭐 봐요. 선거냐 선거 복판이고 뭐 어쩌고 이게 또 선거는 네. 지금부터 아마 65일인가 남았을 거예요. 예. 충분해요. 선거는 충분하다. 예.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을 그 한동훈 위원장 몫으로 이렇게 딱 챙겨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용납을 할까요? 같이 나가라 이렇게 할까요? 그런 투쟁이 된다니까요. 그런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래서 저는 한동훈, 김경률, 이수정 여기를 보고 있어요. 한동훈, 김경률, 이수정. 이수정. 예. 이렇게 세 명. 예. 세 명이 핵심 키맨이다. 어떻게 돼가는 거를 한번 봐야죠. 예. 이 셋이 한 세트로 묶여서 플레이를 할 거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한동훈 위원장이 대중과 소통하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변인들도 뒤에 세우는 게 YTN 앵커 출신, MBN 앵커 출신 둘을 딱 세우고 다니면서 기자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게 소통하는 모습이 본인은 좋지만은 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은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다. 아니 태양은 하나예요. 예. 태양이 둘 된다? 예. 이건 권력 이인자의 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눈엣 가시 한동훈 치워버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그 시기는 특정할 수 없으나 공천 과정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KBS하고 네.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네. 녹화를 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7일 날 나가는데 네. 거기에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국민들이 예. 불섭에 휘발유 끼얹어버리는 호미로 막을 것 불두자로도 못 막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7일 날 그 대담 내용에 따라서 아니 안 그래도 국민들은 도대체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KBS하고 그렇게 대담하는 것도 불만인데 네. 그 내용을 보면은 화가 많이 나죠. 근데 이것도 큰 문제고 지금 보세요. 비서실 네. 세상에 설 선물을 우리나라처럼 다종교 국가에서 네. 십자가가 있는 네. 그런 것으로 패킹했다가 비서실장이 조계종 총무원장한테 사과하는 네. 이런 바보들. 네. 이거 바보들이에요. 예. 그리고 설사 민심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KBS하고 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네. 하지 말고 배짱으로 밀고 나가든지 하면은 제대로 해명하게끔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하지 못할 거예요. 응? 또 이상한 건 또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뭐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네. 비서실도 역할을 못하고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그렇고 근데
대통령은 스스로 밝히기를 보좌진들이 질문 뭐 이렇게 갖다 줬더니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묻는 대로 다 답변하겠다. 속 시원히 답변하겠다. 이게 또 보도로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편집해가지고 그러려면 기자회견을 왜 기자들하고 저 KBS하고 단독 대담을 해요? 예.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150번 예. 4년 임기 동안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150번을 했고. 네. 아니 민주주의는 네. 1호가 언론입니다. 네. 국민의 1호는 기자예요. 네. 제가 왜 장윤선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느냐. 국민이 물으니까 네. 답변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물어라? 그것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 잘못돼 가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여론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29% 지지율로 그렇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국정 수행 수준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내각제 같으면 지금 현재 물러가라는 소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렇게 또 떨어지면은 네. 태극기 부대 그 극우 보수에서는 야 우리 대통령 이러면 안 된다고 조금 네. 뭉쳐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됐든 여론조사라고 그 결과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안 나올 뿐 아니에요. 네.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크게 나가서 네. 김건희 특검 수용하고 이태원 특검하고 네. 디올백 제대로 네. 밝혀야지. 네. 이것도 특검해야죠. 네. 이거 안 하고 그냥 말로 하고. 그런데 이 검찰은요. 네. 속성상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네. 하면은 공소 유지를 할 수 없고 네. 피고인이 유리해지니까 예. 절대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법부까지도 네. 다 아무런 역사에 대해서 다 사과를 했지만 유일하게 검찰만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사실은 특검해야 될 이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백 문제, 그런 것은 양평도로 이제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되면은 기타 등에 네. 포함되니까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건 게이트로 리스크가 아니라 게이트로 규정을 해서 다뤄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게이트면 어떠고 리스크면 어때요? 아니 어떻게 예. 영부인이 예. 외신들 보도대로 2,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듀얼백을 받고 있냐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예. 덫에 걸렸다. 피해자다. 피해자다. 예. 나 이 참 재밌는 피해자 참 처음 봤습니다. 선물 받고 피해자라고? 예. 아니 그리고 예. 비서실, 경호실을 합법적으로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물건도 네. 몰카의 함정이다. 그 몰카에서 네. 만약 위해 물질이 나와서 김건희 여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국가 원수 내외, 네. 대통령 내외의 신변 문제는 안보 1호예요. 네.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이거를 주거 침입으로 지금 그러니까 안동훈 비대위원장 기자가 와서 벨 누르니까 주거 침입으로 고발했잖아요. 네. 이런 발상인 거야. 네. 이걸 국민을 바보로 보고 졸로 보니까 이 짓 하는데 네. 이걸 국민들이 용납하나요? 자, 이번 총선에서 그러면 국민들은 이 거부권을 앞서 말씀 주신 이런 여러 특검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행사하니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전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총선에서 야당이 최소한 201석은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구도를 만들려면 민주당이 어떻게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200석 네. 한다고 해서 선거나 골프는 고개 쳐들면 진다. 겸손하게 하자라고 네. 했는데 지금 네. 윤석열 김건희, 네. 한동훈 이분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목표는 151석이다. 과반이 넘는 거다. 네. 거기다 맞춰놓고 보죠. 알겠습니다.